제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저 새끼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뭐 그러시는 분부터 이거 마주보고 웃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막 고민하시는 분부터. 근데 참 우린 이상하죠. 우린 누가 자기 보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왠지 좋아져야 되는데 왠지 기분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누가 자기 보고 웃고 있으면 왜 실실 쪼개냐 이 새끼야. 이러고 시비 붙는 경우가 참 많고, 특히 좀 이쁜 여자가 자기 보고 웃고 있으면 착각합니다. 아이고 저기 또 앉아 비용 갖고 와 저기. 근데 왜 우린 누가 자기 보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저 사람 웃긴 사람이야 그럼 안 좋다는 표현이고, 저 사람 점잖은 사람이야 그럼 괜찮다는 표현으로 잘못된 이분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얘기죠. 요즘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웃음, 유머 감각은 현대 사람은 우리한테 아주 필수품인데 우리는 아직도 웃긴 사람 그럼 미치고 점잖은 사람은 위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웃기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도 그래. 웃기지 마 그래. 아니 코미디 한번 웃기지 말고 못하는 얘기가 좋죠. 이렇게 우리 말 중에는 잘못된 말들이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은 어떡합니까? Ladies and gentlemen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외국은 여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끝마다 남자가 먼저 나와. 남녀 평등, 남녀 차이. 항상 남자가 먼저 나오지. 근데 딱 하나만 여자가 먼저 나와. 예의 더러운 년놈들아. 야, 어떻게 그건 또 여자를 먼저 생각했지?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여자 위하는 거 아직도 멀었습니다. 남자들은요, 희한하지. 10년, 20년을 여자랑 살아도 여자를 몰라. 여자가 무슨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조그만 거.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좋아해. 좀 사다 줘, 좀, 제발 좀. 얼마 전에 인기 영화 배우자 탤런트인 이은주 양이 자살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모 그룹 회장님 따님이 자살했습니다. 아, 저런 사람들도 자살할 수 있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나 많은 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일같이 지금 36명씩 하루에 자살합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39분마다 하나씩 죽고 있습니다. 자살로. 한강다리에 매일같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매년 약 35만 명씩 자살 기도합니다. 이 심각한 사회현상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음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이 웃는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뭐하러 법니까? 결국 웃고 살자고 버는 건데 어떤 사람은 돈 벌겠다고 평생을 잊게 물고 살아요. 참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웃음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웃음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이왕이면 코미디 프로, 시트콤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웃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지. 그냥 주인공 암 걸려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아니 지 문제도 복잡하지 왜 남의 것까지 고민하고 있어. 친구 하나를 만나도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웃긴 얘기 줄게, 내가 재밌는 얘기 줄게, 날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친구를 자꾸 만나야지. 만날 때마다 너 돈 좀 가진 거 없니? 이런 인간들 절대 만나지 마시고 항상 즐거움 옆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웃을 때 무슨 동양의 미덕이다 그래서 괜히 입 가리고 속을 킥 대고 이러고 웃지 마세요. 크게 손내서 크게 웃어요. 여자 손내서 크게 웃어야 목소리가 이뻐져요. 여자는 목소리가 이뻐야 돼요. 여자 중에서 제일 밥맛 없는 게 이 목소리 허스키한 여자들 있죠. 그래서 한방하자 진짜. 보통 여자들은 남자랑 거시기할 때 소리가 이뻐져. 대부분 보면 이 소리의 남자들이 하면서 막 뿅뿅 가 솔직히. 근데 목소리 허스키한 것들은 오빠 좋아. 머리를 치는데 치고 싶을 막 왔어.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냐? 무슨 마우라가 터졌나? 세상에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은요 많이 웃으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요새 나이 좀 드신 분들 정력이 좋다 그러면 그냥 뱀이고 지렁이고 막 쥐어먹고, 그게 정력에 도움이 됩니까? 그게 솔직히 살만 찌지 개뿔 도움 안 됩니다.
진짜 남자 정력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포장마차랑 파는 거 있죠. 안 하고 해. 그거 쓰세요. 그게 정력의 이거야. 안 하고 해 먹잖아요? 그날 밤 안 하고 못 자요. 지금 이해 안 되는 분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정말이야? 그럼 여자들이 남자들 정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남자가 무슨 코가 크면 이게 크다. 말 같지도 않으세요. 남자가 코가 크면 코딱지만 큽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남자는요 7cm만 넘어가면 성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럼 7cm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좀 크면 또 좀 지금은 어때? 뭐가 중요해 그게. 좀 크면 인간들이 아주 건방들을 떨어 아주. 목욕탕에 들어올 때도 좀 크다 그러면 존만한 새끼들. 아니 누가 물어봤어? 거길 왜 제끼고 들어와 거기? 어? 여기 요만하다. 뭘 수건으로 가리고 바가지로 덮고. 아니 쬐깐 놈들이 바가지를 왜 덮어? 그거는 비눗가루로 덮는데 뭘. 목욕탕 들어갈 때만 차이나는 게 아니야. 나와서 옷 입는 것도 차이난다. 아니 우리는 목욕 끝나고 나와서 옷 입을 때 뭐부터 입어? 당연히 제일 먼저 반스 입고 바지 입고 양말 신잖아. 좀 큰 놈들은 꼭 와이셔츠부터 입어 이 새끼들. 와이셔츠 다 입고 머리 만질 거 다 만지고 뿌릴 거 다 뿌리고 마지못해 반스를 입어 이 새끼들은. 웃기 죽겠어 진짜. 뭐 크다고 정력이 없고 뭐 조그맣다고 정력이 없습니까? 말 같지 않아. 남자가 이 좀 크고 작고는 정력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저 산동네 촌동네 출신들이 대부분 이게 커요. 부잣집 아들 재벌이 세들 다 쬐끔해. 왜? 부잣집 애들은 어렸을 때 호곤날 부모가 장난감을 사줘. 맨날 총 받고 놀고 차 갖고 놀고 배 갖고 놀아. 가난한 집 애들은 뭐 마땅히 갖고 놀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쪼물락 그러니까 우리 목사 누가 들으면 이거 산동네 새끼구나 이거 바로 알아버립니다. 솔직히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 정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높으실 텐데 뭐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지만요. 진짜 남자들 정력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의학 박사 케겔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해서 이걸 케겔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남자 정력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항문을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이거를 하루에 20분씩 2달만 하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새 그 인도의 요가 단악선언 이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요새 그 김도영 씨 껐딱하면 텔레비 나와가지고 여러분 똥구멍을 조이십시오. 그게 바로 이 케겔요법을 얘기하는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것만 하면 여자들도 뭐 따로 이쁜이 수술 안 해도 돼. 여자하고 남자하고 최고야. 그리고 이건 좋은 게 뭐냐? 효과도 좋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러니까 차 타고 어디 갈 때 괜히 멍하니 남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하고 있지? 딱 표정 보면 내가 알아. 제가 웃는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웃을 일을 기다리다가 웃으려고 그러면 개뿔 언제 웃습니까?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여야는 갈라서 국회는 맨날 엉망진창이고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오르고 남북 갈려 동서 갈려 가진 놈 못 가진 놈 강북 강남 아주 무슨 가뭄에 농갈라지듯이 다 쩍쩍 갈라져갖고 이 나라 꼴이 이게 정말 어수선해갖고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어수선해졌어요.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시대 제일 얄미운 놈이 있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노 짓고 이민간 놈이래. 또 일러라 또 가서 일들. 나 또 개박살 나다 또 있어. 조크야 조크. 특히 우리나라 내년에 정말 좋아지려면 성범죄가 이거 줄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성범죄가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진짜. 불안해서 딸이고 마누라고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범죄 좀 없애라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안에도 분명히 공무원 계실 텐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성범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도사건 나거나 살인사건 났지. 범인 잡혔어. 어떻게? 이 새끼를 경찰서에 있으면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이 새끼 얼굴 찍는다고 카메라 막 들이대면 이 새끼를 전부 멀리 집어서갖고 얼굴을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 얼굴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러면 그 카메라맨이 그 무거운 걸 들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리가 있어? 꼭 뭘 찍어? 반드시 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꼭 찍어. 칼이면 칼, 도끼면 도끼, 낫이면 낫 쫙 찍어서 뉴스에 보여주지? 왜 보여줘? 그걸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집에서 어머머 어떻게 저 새끼 어떻게 사람으로 도끼를 찍어 어머 나쁜 새끼 이러고 막 흥분을 해요. 그때 보여주는 거야. 마찬가지야. 성범죄도 그놈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가령이 보여 이 새끼야 그러고. 근데 이것도 그냥 보여주면 흉기 같지가 않아. 범행 당시에 크기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해서 9시 뉴스에 10대뿐만 내면 성범죄가 반드시 준다고 보는데 여기에 공감하신 분 박수 한번 하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요. 이제 노사분교 이제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가 한국 따라잡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지금 태평양에 뛰들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냥 홍콩까지 가서 그 나라 망신시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작년에 올해는 그냥 개나 새나 그냥 다 파업하다고 나와갖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어. 작년에 어디까지 파업을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도가 돼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남자들 밑에 달려있는 이 거시기들 있죠. 이 거시기들, 이 페리스들이 이것들이 우리도 파업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우리 잠잘 때 시청 앞 광장에 100만 개가 모였었대 한번. 이것들이 노동부에 증의신청을 냈대. 우리 파업한다.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 4가지. 첫째, 우리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우린 너무 어둡고 습한 곳만 일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해라. 둘째, 출퇴근을 보장해라. 이건 부르면 아무 때나 나가야 되고 명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새벽도 없고 세상 이런 게 어디냐. 출퇴근을 보장. 셋째, 생명수당 지급해라. 위험해서 못 살겠다. 가끔 막 오염된 곳을 막 안전모드 안 쉬고 내보내고 막 우리가 목숨을 건다 이거죠. 마지막 4번째, 우리한테는 항상 밑에 딸려있는 부양가족이 둘씩 꼭 밑에 따라다니는데 얘들 걷어먹이려면 지금 임금 받고 못하겠다. 이거 노동부 징계를 냈대. 근데 노동부는 내가 황당하잖아. 이걸 어디로 낸겠냐면 이걸 여성부로 내겠어요. 여성부. 여성부에서 며칠 동안 회의하더니 3일 만에 너희는 절대 파업할 수 없다. 공문이 내려왔다. 너희가 파업할 수 없는 이유 4가지. 첫째, 너희들의 작업시간은 너무 짧다. 하루에 끼케 한 5분 10분이라면서 뭘 많이 너희들이. 둘째, 너희는 애사심이 너무 없다. 너희 회사에서만 일해야 되는데 계속 남의 회사 가서 기웃기웃대고 남을 위해서 일할 때가 더 많다 너희들. 셋째, 너희는 의외로 노는 날이 너무 많고 핑계가 많다. 허리 아프다고 안 나와. 술 먹었다고 안 나와. 안 나온 날이 너무 많다. 마지막 4번째, 너희 밑에 딸려있는 그 부양가족 둘 우리한테는 별 도움 안 됐다. 뛰고 다니려면 뛰고 다녀라. 이래서 아직 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수가 노래 끝나면 무조건 박수치면서 개그맨이 조크를 끝내면 박수를 안 치는 이 풍토. 예, 고맙습니다. 연예인이 무대 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잘했든 못했든 박수 쳐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고 했을 적에 헌재에서 관습법 때문에 못 옮긴다 판결 땅땅땅 치니까 관습법이 뭐야?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랬으면 국민들한테 뭘 좀 쉽게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텐데 뭘 개풀이 어렵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관습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디 초상집 가서 밤샐 때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고소 칠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 말 안 하고 쳐도 비피는 쌍피입니다. 그걸 언제 정했냐고 시비 걸면 시비 거는 놈이 이상한 놈이 되는 거야. 화투장 잡는 순간 흔들면 따블이야. 이렇게 말 안 하는 약속,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연예인한테 박수 쳐주는 거, 이건 아주 아름다운 관습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엔돌핀 코드를 홍보하면서 모든 홍보물의 본 공연은 성인용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 안에도 지금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고로 저는 믿거니 하고 그냥 야한 얘기도 하고 표현도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야한 얘기를 좀 하면은 남자들은 그냥 다 이해해요. 그럼 내가 저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지. 다 이해해. 근데 여자들은 괜히 들을 거 다 듣고 웃을 거 다 웃으면서도 괜히 옆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어머 씹새끼 어머. 일체 내흉은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막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난 요즘같이요, 25년 제가 코미디 하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한 거 처음 봤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좋아해. 막, 와! 싫어하는 사람들은 노자만 나와도 막, 아우! 그 쌍꺼풀 것만 갖고도 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커졌어. 싫어하는 사람들은 눈 까고 있네. 야,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16대 국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난 16대 국회는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전부 이런 거 저런 거 받아 처먹다가 중간에 빼지 날라가지 않으면 깜빵 가지 않으면 아주 부패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7대 뽑을 때는 바꿔 깨끗한 놈들로 바꿔 난리난 입에서 와장창 바꿔왔는데 깨끗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는 경험이 없는 출자들을 또 너무 왕창 뽑아놔갖고 우왕좌왕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주 질기 신났어 아주.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 대학 교수가요.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지난 16대 국회, 이번 17대 국회 똑같이 비아그라를 먹여봤대요. 비아그라.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지난 16대 국회의원들은 먹자마자 다 쓰더래. 근데 17대 국회의원들은 먹였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6대 국회의원들은 전부 젖 같은 놈만 모였고 이번 17대는 젖도 아닌 놈만 모였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줄기세포가 진짜네 가짜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줄기세포가 진짜 뭐고 가짜 뭐야. 지금 뿌리가 썩어 있는데 제 개뿌리. 그리고 난 정부가 웃겨 죽겠어요. 아니 황우석 박사 연구할 때는 쓸데없이 경호를 붙여줬더니 아니 과학하는 과학자가 경호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경호이 필요할 때인데 그걸 빼고 있어 이제부터.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내가 볼 땐 경호이 필요해. 이제부터는. 하여튼 제가 이 엔돌핀 코드가 제 개인적으로는 4번째 작품입니다. 1탄 여보가 있겠습니다. 2탄 애들은가 3탄 아담과 이브에서 이제 4번째 작품입니다. 이런 류의 공연을 제가 한 3,000회 이상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희한한 거는 관계가 하나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틀려. 어떤 날은 조그만 얘기도 빨리빨리 알아듣고 막 웃어주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한참을 설명이 알아듣는 그런 물이 더러운 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물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많이 왔나 알아야 제가 오늘 강의 수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격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손 예, 쫙 펴시고 예. 자,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구부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자, 요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손가락 피고 싶은 거 하나씩만 피세요. 하나씩 피세요. 요걸로 성격 다 나옵니다. 예. 자, 옆에 사람 목표나 잘 보세요. 분석해드립니다. 우선 새끼손가락 피신 분. 예, 평상시에 남하고 약속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돈 약속, 시간 약속, 신용 좋은 분들 이거만 피십니다. 예. 다음 4번째 손가락 피신 분. 예. 변태들입니다. 굳이 잘 안 펴지는 걸 굳이 피는 인간들이 변태들이 많아요. 이런 인간들이 밤에도 특이하게 합니다. 막 재찍을 날리거나, 뭐 양말을 입에 물리고 막 이상하게 해요. 예. 다음 3번째 손가락 피신 분. 예, 평상시 욕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입이 좀 거친 분들. 예, 남자는 좀 나, 여자는 심각합니다. 괜히 화장하면서, 어머, 씨발, 족같이 안 먹네? 뭐, 그런 데다 있어요. 예. 다음 2번째 손가락 피신 분. 매사 경우가 밝은 분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예스와 노가 분명하신 분들, 성격 아슬한 분들, 이거만 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피신 분. 예, 미친놈들입니다. 굳이 짱 박혀있는 걸 굳이 꺼내서 피는 인간들이 무대포들이 많아. 무대포들이 대형사고 터뜨리고 깜빵 갈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예, 대충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도 제가 좀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관객으로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저하고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김영걸이가 뭐 한다니까 와서 봐줘야지 하고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알아보고,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고 반가워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혹시 제가 안면을 따고 모른 척 하더라도 여러분 좀 너무 싸가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납니다. 맨날 악수하고 명함 주고 갖고 내 연락 주세요 어쩌고. 그럼 뭐합니까? 솔직히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직업상 사람 얼굴 기억 못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희 같은 연예인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 사람을 기억 못합니다. 어디 가는데 웬 여자가 어머 선생님 누구 어머 우리 크레자건에 선생님이 다 받아줬잖아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저 병원에 와야 아이고 영칠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냐면 늘 대화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한테 인사할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빨리 알아본다는 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더 필요해지는 7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더 소중해지는 7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제일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1번이 뭐냐? 1, 4. 우선 1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 수명이 70, 80인데 정년 퇴직은 몇 살에 시킵니까? 55이면 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20 몇 년을 집에서 일도 없이 놀아는 얘긴데 국가적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을 뿐더러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매일같이 모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손 놓고 집에 가 있죠? 여기저기 막 망가진 데가 막 생겨. 멀쩡했던 사람이 하늘 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자기만의 비즈니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이 1번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놈은 참 불쌍한 놈이에요. 평생 백수야 이놈은. 만날 때마다 뭐하냐고 물어보면 만날 때마다 놀고 있어. 그렇게 오래 놀기도 힘들 텐데 하여튼 죄장생 놀아 이 새끼는. 뭐 이렇게 하려도 안 되나 봐요. 불쌍해 죽겠어. 근데 얼마 전에 나한테 울면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형 뭐라 나 죽게 생겼어. 아니 왜 그래? 암에 걸렸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암 얘기만 나오면 남의 같지가 않아. 놀래갖고 내가 야 무슨 암이야? 직장암이래. 야 직장 좋은 새끼가 직장암은 왜 걸리냐? 얼마나 직장에 스트레스가 왔으면 그 암이 다 왔겠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처 와이프가 있어야 합니다. 악처가 열효자보다 낫다 이 말은 잘못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 이것처럼 와닿는 말이 없는 거야. 남자는 그저 여자가 있으면 늙어야 돼. 그래야 깨끗하게 늙어. 빨 거 빨고 될 거 돼가면 되지. 마늘 없이 늙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청승 맡고 냄새나고 짝이 어디서 한 마디 듣고 하나 안 맞고. 그리고 마늘 없이 늙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코털도 그렇게 빨리 자라? 아우 지저분해 죽겠어 그냥. 여러분 정말이야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나이 먹으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자식에 대한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이 자식들은요 키울 때뿐이지 크고 나면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지 부모도 개뿔도 모릅니다. 요새 그저 아파트 이름들 영어로 멋있게 짓죠. 타워팰리스, 이안, 르메이에르, 데시빌, 파라페리온, 하이페리온. 왜 이렇게 전부 다 영어로 짓는 줄 알아? 시어머니 찾아올까봐. 어렵게 줘야 노인네들이 어디야 여기가 아유 다 계산된 거라니까 그것들이 길수록 인기 있잖아 요새. 여러분 잘 봐요. 차고를 어릴 때부터 부모를 안 듣고 부모 속색이고 허구한 날 부모한테 대들고 엉기고 허구한 날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새끼들이 어디서 노래 부르면 꼭 부자는 옵니다.
어머님 전상서 지랄들을 해요, 아주, 꼭 그래, 꼭 그래. 허구한 날 마누라 들 옆에 고 허구한 날 오입질하고, 허구한 날 바람 피우고 이런 새끼들이 어디가 노래 부르면 꼭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여보, 당신, 아이고, 이엠병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김영권이가 그러니까 애 낳지 말자는 얘기구나. 절대 그 얘기 아니죠. 요즘같이 이렇게 인구 줄면요, 100년 후에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망가져요. 그래,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아라, 이봐야, 딸이 재산이야, 이제는. 옛날 그 아들 좋아하는 풍토는, 그건 농사했던 시절에 하던 거지. 지금 세상에 오는 세상인데, 딸이 재산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딸 둘이 있는 엄마는 어디서 죽냐? 비행기에서 죽어, 비행기에서. 큰 딸이 여행 보내줘, 작은 딸이 여행 보내줘, 비행기에서 죽어. 딸만 하나 있는 엄마는 부엌에서 죽어, 부엌에서. 딸 대신 애 키우랴, 부엌 일하랴, 쎄 빠지더라고. 아들만 하나 있는 엄마는 양로원 가서 죽어, 양로원. 결국 엄마 양로원 보내지, 이 새끼가. 아들만 둘 있는 엄마는 길바닥에서 죽어, 길바닥에서. 형은 동생 집 가라, 동생은 형 집 가라, 이래가. 내가 아는 사람도요, 내가 아는 분이 돈을 좀 벌었는데, 자식이 넷이나 있거든. 얼마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면, 아버지한테 맨날 다 큰 새끼들이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아버지, 생활비 좀 주세요. 아버지, 자동차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 집 좀 사주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 우리 먼저 유산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오늘 결심을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단돈 10원도 내가 죽을 내 개새끼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그때부터 집문서, 땅문서, 통장, 다 짠 거 놓고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가 현관 앞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아버지가 쓰러지는데, 다른 놈 같았으면 아버지 엎이세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 자식이면.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문서 있어, 아버지 땅문서 있어, 난리 나는 거지, 이 새끼들이.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심장마비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했다. 병원에 실려갔어. 아버지 일단 천장이다. 천장을 다 뒤집어 깠는데 개뿔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 받고 이러더니 2달 만에 아버지가 건강하게 딱 집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버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그때 쓰러질 적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 님이 뽕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갖고 내가 요거 한 거다, 이 새끼들. 삼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젊었을 땐 돈 없어도 괜찮아. 없으면 부모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선배한테 빌려 쓰기도 하고 얻어 쓰기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배째라도 하고, 솔직히 그렇게 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이건 양아치가 됩니다. 돈은 나이 먹으면 이게 인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이 늙으려고 그러면 아주 추하게 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재테크는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사건, 건강이 있어야 돼. 돈 좀 있으면 뭐해? 중풍 걸려갖고 벽에 똥차 누워있으면 누가 좋아해? 며느리가 좋아해? 딸이 좋아해? 세상에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야.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 특히 아주머님들, 돈 아깝다,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암검진, 종합검진 자주 받으세요. 이 암이라는 거 웃겨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종합진단 받았는데 며칠 있다 가니까 의사가 차트 생기면서 암이네요. 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암이네요. 이 한마디 우린 끝나는 거야. 수술 받고 다시 낫고 안 낫고 그건 둘째 문제야. 그날부터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잠이 오기래,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기래. 그러니까 암세포가 번져서 내 얼굴이 암 환자 얼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민한 일주일 때리고 나면 자동방으로 암 환자 얼굴 돼버려. 아주 한 방에 말기가 돼버려 그냥. 어떤 아줌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 받았어. 며칠 있다 오시면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린 거야, 의사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의사 책상에 차트가 있는데 이거 지 거야. 그거 얼마나 궁금해, 아줌마가. 그렇게 봤지. 위는 막 여우로 갈게 써갖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소근암. 여자가 놀래갖고 암자에 막 우는데 의사가 왔어요. 선생님, 제 병명이 뭐예요? 의사가 며칠 약 먹으면 뭐 괜찮겠습니다. 거짓말 말아요. 나 다 알아요. 나 얼마 못 살잖아요. 나 암이잖아요.
아니, 무슨 남이? 서구남이잖아요. 그거 내 이름인데요? 놀라. 박수도 안 나오고, 아이. 오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내 나이 70에 나하고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지. 고속을 쳐도 마주보고 쳐줄 놈이 있어야 되고, 장길 쳐도 마주보고 도줄 놈이 있어야 돼.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그 나이에 친구 하나 없어가지고, 그 나이에 인터넷으로 고속 치고 있어봐.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 그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나이 70에 나하고 놀아줄 친구는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나 친구 사귀어야지. 개뿔 노인네가 친구를 어디서 사귀어? 지금 이 친구는 내 노후에 나하고 놀아줄 친구다 생각되면 얘는 아파도 안 되고 나보다 먼저 죽어서도 안 돼. 아프다고 그러면 약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이걸 끌고 와서 그때 대부로 생각해야지. 그게 현명하다. 응?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조금 져주면서 가는 지는 듯이 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취 취미가 있어요. 골프를 치든 바둑을 두든 낚시를 두든 뭐 하다못해 여행을 가든 하다못해 꽃꽂이라고 하든 뭐가 있어야 노후에도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 뭐하고 보내? 노후에 마땅한 취미가 하나 변변이 없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마누라만 졸졸졸 따다니는 거야. 쑥탕 가도 따라가, 갯빵 가도 따라가. 내가 운전해 준다니까. 이렇게 안 내리려면 여러분 좋은 취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뭐 취미라고는 골프가 제 취미죠. 한 이제 82 정도 치는데, 전 치다가 80이 되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15홀에 가는 날도 있고, 16홀에 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골프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00개 정도 치는 남자의 와이프하고요, 80대 중반 정도 치는 남자 와이프하고, 싱글 치는 남자 와이프가요, 얼굴을 보면 다 티가 나요. 달라요. 남자가 100개 정도 치는 남자 와이프는 얼굴을 보면 어딘가 꼭 한 군데 멍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인간들은 자다가 맨날 자기도 모르게 백스윙을 날리니까 어디서 맞아도 한 대 맞아서 꼭 멍이 들어 있습니다. 80대 중반 정도 치는 남자 와이프는요, 죄송합니다, 여기 털이 없어요. 3년 재수없는 형국이 돼갑니다. 왜냐면 이 인간들은 자다가 허구들 뽑아 날려보기 때문에 이게 남아나질 않아요. 싱글 치는 남자의 와이프는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인간들은 밤에 하다가도 자꾸 할래다 빼기 때문에 입술이 마를 수밖에 없다. 어느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골프를 쳤대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치기만 하면 슬라이스가 나가지고 오비가 잡구나. 돈을 좀 잃었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 씨부랄. 아 니김이. 친구가 놀라가고 기도히 사람이 하느님, 저 목사가 너무 입이 더럽사옵니다.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순간 번개가 번쩍 치더니 그 신부가 번개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미안해. 하느님, 왜 날 때리지 왜 얘를 때렸어요? 하느님이, 널 보고 때렸는데 지금 슬라이스 났잖니 이 새끼야. 하느님도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남자가 나이 먹으면서 필요한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사, 2처, 3전, 4권, 5, 6치, 마지막 하나, 7첩. 있어야 돼. 마지막 불꽃 좀 태우고 가야지, 솔직히. 아니, 솔직히 또 마누라고 애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애인은 애인이 이렇게 머리카락만 만져주면 거시기가 딱 서. 근데 마누라가 거시기를 만져주면 머리카락이 서. 솔직한 얘기지 뭘 그래. 요새 솔직히 돈 좀 있는 남자들 마누라고 애인하고 둘 데리고 사는 놈도 양반이야. 어떤 놈들은 마누라, 세컨드, 연계 셋 데리고 살아요. 이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 그 집 문 앞에 가서 이 남자가 하는 거 보면 이 안에 있는 여자가 뭔지 다 알아. 틀려. 마누라한테 가잖아. 띵동. 안에서 여자가 누구세요? 나야. 아이 뭐해 빨리 열어. 아이, 이건 마누라야. 어?
세컨드 집에 가지? 띵동, 누구세요? 나야. 여기 세컨드. 연기 집에 가지? 띵동, 누구세요? 까꿍. 요거 연기야, 요거.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 어? 이렇게 해서 7가지가 필요하다. 이러고 제가 강의를 몇 번 대학로에서 끝냈더니 난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들 10명이 몰켜와서 김영권 씨! 내용 좋다고 갔더니 말이야 개뿔이 말이야 무슨 첩색이라는 얘기나 하고 말이야 당장 77가 뭔가 빼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하는지. 야 이렇게 끝냈다가 아주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이제 제가 또 책을 있는 대로 다 뒤집었죠. 기가 막힌 내용을 찾아냈어요. 솔직히 남자들은 말이죠. 여자를 보면서도 맛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서 이 같은 애 나와서 춤추고 놀면 속으로 아유 맛있겠다. 솔직히 그런단 말이야 솔직히. 요새 여자 연예인들 전부 다 옷 홀딱 벗고 누드 찍고 그러는데 걔네들 누드를 왜 찍어? 나 맛있어 보이지? 그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요 살 좀 더 빼갖고 내년 봄에 누드 찍으려고 그래 진짜. 정말 찍을 거야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이쁜 것들이 누드 찍어서 어떡하나 보니까 이거를 모바일로 막 날려줘갖고 직장인들이 낮에 일하고 그거 쳐다본다고 그래서 내가 찍어서 날려줘야 야 일하자 이러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맛있는 여자 순서가 있습니다. 여자가 다 똑같은 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다 똑같은 맛일 수가 있나? 여자가 만약에 맛이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장희빈이 뜨고 장로수가 뜹니까? 걔들은 뭔가 독특한 죽이는 맛이 있으니까 왕이 이방저방 안 가고 지방만 들어오는데 떴지. 솔직히 순번도 들어가주면 어떻게 떠? 마찬가지로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맛있는 여자 순서가 있는데 이것도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건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고전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제일 맛있는 여자가 뭐냐? 도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1도라고 그래. 1도. 도가 뭐야? 도둑질할 도답이다. 임자 있는 여자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부녀, 특히 친구 거 이런 게 제일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자 있는 여자를 몰래 먹는 도가 제일 맛있다. 1도. 2비. 비는 뭐야? 아래 거. 가정부, 파출부, 비서, 격리. 하여튼 직무상을 얽혀 있는 아랫사람이 2번째다. 3랑. 처녀 아다라시가 3번째다. 4과. 과부가 4번째다. 5기. 기는 뭐야? 기생, 호스테스. 술집계통이라는 여자가 5번째다. 6첩. 첩이 6번째다. 그리고 맨 마지막 꼬리비 7번째가 7처. 마누라가 7번째 맨 꼬리비다. 그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와이프는, 아내는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야 제일 꼬리비 7번째지. 그러나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최선을 다해줘야 돼. 왜? 이게 나한테는 7처지만 이게 절로 가면 1도가 돼버려 이게. 그러니까 죽 써서 개준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꼴 안 보려면 그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다시 여기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데 여기 찬사하신 분만 박수 한번 보시면 나중에 먹겠습니다. 아내한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죠. 남자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한테 사랑부터 받아야 해.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똥구멍까지 다 아는 가장 무시무시한 상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가 얻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도 만약에 이 여자가 앙심 품고 고춧가루 품고 돌아다니면 남자 절대 지갑길 못 갑니다. 남자가 뭐 될 때 여자가 힘은 못 버텨줘요. 망가뜨릴 때 엄청난 힘을 내는 게 여자입니다. 그게 수많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고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면
자기 아내한테 사랑부터 받아야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자기 아내한테 사랑을 받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지만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하나만 하면 돼. 하나. 뭘 해야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쵸. 밤이면 밤마다 이게 일수다 생각하고 이거를 일수라고 생각하고 찍어야지. 이걸 어떤 놈들은 무슨 적금 붙듯이, 적금은 나 어떤 새끼들 무슨 부가세 신고하듯이 하는 놈들 있어요. 안 됩니다.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가정을 지키는 보약이다 생각하고 찍어야 돼. 이건 일수야 일수.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신혼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3-4번씩 꼭 올라오던 인간이 결혼생활 1년 갈수록 자꾸 올라오는 숫자가 줄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고 한 달에 한 2번으로 줄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나중에 막 3-4달에 한 번으로 넘어가더니 나중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야, 식구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식구끼리 하는 거 아니래 이 새끼가. 갑자기 친정 오빠가 돼버려 이게. 그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해봐. 신혼 때는 솔직히 남편이 며칠 건너뛰고 그러면은 여자가 좀 이쁘게 하고 자기야 오늘 그냥 자? 그럼 남편이 그래 내가 며칠 건너뛰었지? 미안해 이러고 해주고 솔직히 그래. 근데 결혼해갖고 한 10년 돼갖고 아줌마 돼갖고 그냥 자? 그냥 자지 이년아 미친놈 이렇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그때보다 알 건 더 알고 느낄 건 더 느끼는데 이 인간은 해줄 생각은 안 하지. 해달라는 얘기하자니 자존심 더럽게 상하지. 이게 그렇다고 남편이 안 해주면 또 딴 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 여자 가슴에 그 응어리가 어디 가서 풀리겠냐고. 뻔한 거 아니야. 어떤 여자가 남편이 4달 건너뛰었어. 여자가 매사가 짜지지 뭐. 하루는 이제 저녁에 이제 된장찌개나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는데 애가 물어봐. 엄마 어디가? 어디가 이 쌍새끼 똑같은 새끼지 이 새끼. 같이 죽자 이 새끼 하면 갑자기 애를 개편이 막 패버리네. 그 아버지가 방에서 조이픈이 애한테 왜 저래? 따져보니까 어머 지가 4달 안 했거든. 아버지는 알아 왜 저러는지. 저 내가 몸을 안 때문에 애 잡겠구나 저거. 어떻게 진짜 자식 사랑은 애비라니까. 어떻게 인질이 있으니까. 여보 일로 와. 왜 몰라? 들어오는 거를 아차카파차카파차 한 2시간을 죽여버리지. 여자가 얼굴이 확 피잖아. 그 나가는데 애가 또 물어봐. 엄마 어디가? 된장 풀어 간다. 이렇게 여자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올 때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자들은 딴 거 없어 일수다 생각하고. 근데 남자들은 말이 안 그래요. 자기 마누라는 그냥 자기가 해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날 밤마다 여자를 외롭게 하고 성적으로 무시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남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기는 이 사회현상이 뭐야? 캬바레가 생기고 제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캬바레가 생기고 제비가 생겨? 그렇게 신문방송을 통해서 캬바레가 하면 안 됩니다. 제비한테 걸리면 인생 조집니다. 수도 없이 홍보하고 알려주고 드라마니 영화니 사례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왜 캬바레는 점점 더 늘고 제비는 점점 더 늘어? 집에서 자기 남편은 자기를 여자 취급도 안 해주는데 여기만 가면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도 그냥 나 얘기하나? 귓구녕에 바람 이빨 내면서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자고로 귓구녕에 바람 넣어주는데 싫다는 여자가 어딨어 솔직히. 집에서 자기 남편은 자기 손만 봐도 징그러워하는데 여기만 가면 이뻐 죽겠다고 돌려주고 만져주는데 내가 여길 와야 숨 쉬는 것 같고 여길 와야 이 여자가 되는 기분인데 어떻게 안 가? 나쁜 줄 알면서 또 가는 거야. 그럼 남자들은 술, 담배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왜 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캬바레 가는 여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만든 집구석에 그 무능한 남자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존 그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부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수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야 그게?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구인이 됐으면 지구인처럼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화성에서 놀러 내려고 그냥 놀라고 그러고 금수에서 하던 짓거리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나는 좋은 아내가 돼야지. 남자는 난 좋은 남편이 돼야지.
뭔가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분명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고로 좋은 남편이 가져야 할 4세라는 게 있어. 4세. 좋은 남편이 가져야 할 4세. 첫째, 돌쇠. 의리의 사나이 돌쇠라는 거 알죠? 그냥 자기 아내만 쳐다보고 그 어떤 년이 껄쩍대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여자라고는 자기 아내 하나로 모든 걸 끝내고 바라볼 때도 그윽하게. 옛날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죽는 날까지 자기 부인 낸시 할머니 이뻐 죽겠다고 쳐다보는 그 시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모래시계 할 적에 이정재가 고현정이 쳐다보듯이 그냥 한 여자로 투입하는 이런 지조 있는 돌쇠기질, 이게 여자들이 최고로 아는 거야. 드라마에서도요, 내가 그런 역할을 맡아갖고 내가 안 뜬 새끼 못 봤어, 솔직히.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아주 목을 매. 이 돌쇠기질. 두 번째는 마당새. 집에 와서 그냥 쓸어주고 닦아주고 설거지해주고 여보 잠깐 쉬어 내가 할게. 지 몸도 피곤한 놈이 그냥 아내를 그냥 위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가 다 해주고. 이런 마당새 기질. 이게 요즘 여자들이 남편 깡구를 때 최고의 덕목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마당새 기질이야. 자물쇠. 아내의 비밀, 아내의 약점을 그때 누가 제 얘기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비밀 지켜주고. 마누라가 설사 개하다가 한 5천만 원 날려먹었어도 절대 누가 제 얘기 안 하고 입 비밀 지켜주고. 마누라가 밤에 잠잘 때 방울을 붕붕 껴도 절대 누구에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냄새 맡고 앉았고. 오히려 그 냄새 갖고 마누라 건강 체크해주고 여보 요새 냄새가 바뀌었네 이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강새. 일수다 생각하고. 이 네 가지를 좋은 남편이 가져야 할 4세라고 그래.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지. 더 바랄 게 없지. 근데 지도 인간이니까 어쩌다 한두 개는 놓칠 수 있겠지. 그러면 최소한 어디선가 그래도 2개는 갖고 있어야지.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있지 왜? 개뿔이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 있어요. 돌쇠는커녕 혹은 2년 전에 껄쩍대고 밤만 되면 문자 메시지 이상한 거 막 날라오질 않나. 혹은 날 루즈부터 돌아가질 않나. 혹은 날 빤스 뒤집고 들어오질 않나. 마당새는커녕 집구석에만 들어온 배터리 깔고 누워서 어이 커피 가져와. 냉수 좀 줘라 냉수. 어떤 놈들 있지. 야 여기 MBC로 채널 좀 바꿔라 이거. 리모컨도 안 눌러 리모컨도. 마누라 벽에 못 박는 거까지 다 시켜. 무슨 한여라들이 것처럼 지랄하고 마누라 부려먹는 놈 있지. 자물쇠는커녕 무슨 일만 있으면 지엄한테 쫓아가서 엄마 우리 마누라 배꼽 밑에 사막 있는 거 엄마 알아?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해적해갖고 허구한 날 시댁 식구랑 자기 마누라 싸움 시킨 놈 있지. 병강새는커녕 밤만 되면 식은땀 많지. 해주지도 않는 게 괜히 여자가 밤에 샤워하면 성질낸 놈도 있지 왜? 왜 밤에 샤워는 뭐해? 누가 해달랬나 왜 샤워도 못하게 왜? 그럼 이런 놈도 있다. 밖에 나가서 이게 걸리면 된대.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게 작동을 안 해 이게. 아니 밖에선 된대. 근데 집만 들어오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 야 자기 마누라고만 안 되는 무지무지 많다네 그런 인간들이. 근데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학적으로 애모병이라고 그러는데 애모병. 아이고 애모란 노래 있잖아. 왜 그대 앞에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아유 그 빨리 안 듣고 웃어야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이 네 가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일수록 뭐가 생기겠어? 자격지심이 생긴 자격지심. 왜? 개뿔이 많아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고 날 무지하지 않나? 혹시 바람 피진 않나? 딴짓하지 않나?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옛말에 똥낀 놈이 겪는다고 또 이런 인간들이 여자를 또 때려요. 생각해봐. 4개 중에 하나도 없는 새끼가 때릴 때 맞는 여자 기분이 어떻겠어? 이게 열받는 차원이냐 이게? 아니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또 진짜로 죽인 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 교도소에 사람 죽여 들어간 여자 중에 4분의 1이 자기 남편 죽여 들어간 여자들이야. 얼마나
말 같지 않고 얼마나 인간 같지 않으면 그래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해?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죽이면 되냐? 그 죽여서 지 남편을 보내고 지는 깜빵 가면 그럼 애들은 누가 키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여야지. 아 모르겠다 뭐해 모르겠다가.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 서비스로 남편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결정적인 건 한 번씩만 써먹어. 딱 한 번씩만. 두 번 써먹지 마. 일단 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당분간 웃어주고 반찬 더 신경 써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알리바이가 유리해져.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밤마다 남편이 잠잘 때 남편 빤스를 벗겨가지고 남편 똥구멍에 마데카소를 매일 발라줘. 마데카소를. 그러면 3살이 돋아나가지고 똥구멍 막혀서 죽어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해주면 꼭 나가다가 약국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약발이 먹네 안 먹네 4달째 발랐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이러고 나 미치겠다니까 진짜. 응? 자, 좋은 남편이 가져야 할 4세를 우리가 알아봤어. 그럼 좋은 아내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자고로 4가지가 촉촉해야 돼. 좋은 아내의 조건. 첫째, 뭐가 촉촉해야 돼? 촉촉한 눈망울. 무슨 아이라인 화장품 좋은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봐주고 아침에도 그런 눈을 통해서 여보 다녀와 해야 남자가 나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신뢰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이겨서 딴냐고 놀다 온 게 아닐까. 더욱 기론해갖고 남편 들어오자마자 냄새 맡아보고 빤스 베껴서 털 맞춰보고 이건 내 털인데 이건 어떤 년 털이야. 현미경하고 들이띄우고 앉아. 이게 무슨 똥개하고 사는 건지 이게 말하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여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침에 꼭 남편을 내버려놓고 출근시켜놓고 그때부터 이빨 닦고 세수하고 화장.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을 눈곱 낀 거나 보다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그놈의 화장은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아침엔 또 바쁘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저녁이라도 좀 들어오면 좀 이쁘게 하고 있으면 좋잖아. 그땐 또 나름대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어디서 빠마라고는 동네 미장원 7천짜리 빠마 있지. 이렇게 비승비승 대가리 커지는 파마. 그것도 자다가 나와서 한석 진 눌려갖고 있지. 그것도 또 잘 적에 베개에다가 수건도 꽂아가지고 불국사 관광기념. 세상에. 그리고 앉아서 남편 바람필까봐 걱정하면 되냐? 항상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 담긴 촉촉한 눈망울. 이게 기본이야. 두 번째, 촉촉한 입술. 무슨 아이라인 루즈 좋은 거 바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런 말 있잖아. 여보 요즘에 그저 배용준 때문에 일본 아줌마들 난리라는데 난 아무리 봐도 그 새끼보단 당신 인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여기 얘기해주면 솔직히 남자들이 그걸 믿냐? 지들이 쌍판떼기를 아는데. 야야야 웃기지마 말을 그렇게 해도 기분은 좋은 거야. 아니 그 정도 립서비스는 하고 살아야지. 부부가 그래 평생 살기로 해놓고 그 정도 립서비스 하기 싫어? 남편이 어쩌다 밤에 올라와서 한 번 할 때 좀 시원찮게 하더라도 그래도 여자가 밑에서 이렇게 해주면 남자가 나 잘하나 보다 그러고 열심히 하잖아. 남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야 여자가 밑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천장에 도배 새로 되겠네. 거기 도배기가 왜 나와? 남편이 어쩌다 올라와서 1분 만에 맥없이 끝내고 직장이 끝냈다고 저쪽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더라도 여자가 어머 자기야 너무 좋았다 자기 평강새 같아 이러면 다음엔 좀 길게 하잖아. 미안해서라도. 끝났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이제 치기 못 칠 거면 건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밤에 샤워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그 밤에 소리 내주는 그것도 일종의 립서비스야. 그거 좀 하고 살아 좀 제발 좀. 나는 말이죠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언제냐면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친구들하고 경포대 갔었거든요.
그 바닷가에 텐트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여자를 꼬셨다. 이야,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잖아.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바닷가 텐트 하나 한번 해봐. 진짜 죽여. 이 비가 텐트 때리는 소리가 이건 예술이야, 예술. 그리고 여자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막 난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뒤가 베겨가지고 하여튼 근데 뭐 이거든 저거든 소리가 나면 남자들은 뜨는 거야. 촉촉한 입술. 세 번째, 촉촉한 마음. 누구나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서 자기 엄마를 대신 느끼고 싶어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니까 남자가 믿거냐고. 소주 한잔 먹고 와서 꼬장도 죽이고 객기도 부리고 주사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남자들요 나가서 돈 쉽게 버는 거 아닙니다.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매스껍고 어떤 날은 막 사장 이름에서 금방 때려쳐야지. 어떤 날은 막 이 사장 새끼 여기서 그냥 면상한 데 갈고 나가 막가 이렇게 부쩍부쩍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막 집에 있는 새끼 생각 마누라 생각에 참고 그러면서 몇 푼 갖다 주는 거야. 솔직히 그런 남자들이니까 솔직히 소주 한잔 먹고 와가지고 지 마누라니까 믿거냐고. 예를 들어서 이랬다 쳐봐. 여보 나 냅두에서 때려칠래. 이거 사장 그 씨발로 먹고 일 못하겠어 이제. 그랬다 쳐봐. 그러면 여자가 아휴 이 불쌍한 거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지. 네가 또 뭐 잠수기가 그 사람이 그러지 괜히 그러니 이 새끼야. 또 잘리 야 잘리기만 해봐. 이 새끼야 나 뒤져라 새끼야 이래봐. 집에 들어오고 싶냐?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때는 일단 맞장구 쳐주는 거야. 일단 알았어 여보 내일 당장 회사 때려쳐. 내가 술집 나가서 내가 몸 팔 테니까 당신 쉬어. 그럼 남자가 그냥 내가 다닐게 그러지. 그래 너 몸 팔아라 그러냐?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애들하고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요새 아버지 권위가 얼마나 망가져가. 이럴 때 엄마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말이야. 애들 앞에서 여보 당신 이거 좋아하지? 반찬을 1cm만 옮겨줘봐.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아버지 가오가 쓰는 줄 알아? 애들 앞에서 봤지? 엄마가 나 잘하는 거 이 새끼들아 너들 잘해. 그런 말 없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촉촉한 마음, 이거 중요한 거야. 네 번째는 자 촉촉한 눈망울, 촉촉한 입술, 촉촉한 마음. 그리고 촉촉한 거시기니 항상 촉촉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여자들은 나이만 먹으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옛날 그 맛이 아니니까 자꾸 나가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이 얼마나 많어. 지금 전 세계 이혼율이 지금 1등, 2등을 다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혀갖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린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줌마들이 관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관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게 뭐야? 전 소방서마다 다 써놨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게 소방관들 보라고 쓴 거 아니야. 지나가는 아줌마들 좀 보라고 쓴 거야 그거. 항상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촉촉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는 조건, 좋은 남편이 되는 조건을 알아봤지만 결국 뭡니까?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지. 서로 노력해야지. 부부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말 같지 않은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봐. 내가 왜 그렇게 하나? 또는 네가 잘해봐. 나도 잘할게. 그런 말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내가 너한테 좀 잘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너도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네가 잘해봐. 나도 잘할게. 그럼 둘 다 똑같이 그런 말 먹고 있으면 걔 누구부터 잘해 그러면? 그런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죠. 모든 관계라는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건 서로 윈윈이죠. 윈윈. 너 좋고 나 좋아야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관계라는 건 없어.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야. 이걸 한번 너한테 왜 좋다. 애를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야 애가 따라오지. 애비 말 들어 이 새끼야.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도 서로 윈윈해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옛날은 갑하고 우리 계약하면 허구한 날 갑이 유리한 대로 다 계약서 쓰면 을 보고 찍어 그러면 을은 그나마 일거리 뺏길까봐 알았습니다 하고 찍고 울면서. 이젠 그런 시대가 을도 지가 할 얘기 다 넣어서 계약만큼은 제대로 해. 을도 계약만큼은 제대로 하겠다. 그게 을수라조약이야. 그러니까 항상 서로 위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면, 특히 부부관계는 서로 위하는 관계로만 맺어지면 그 부분은 절대 깨지지 않는 완벽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깨진 놈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또 바뀌죠.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말 되면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괜히 뭐 바빠지는데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 함께 하십니다. 저하고 한 2시간 제 얘기 듣고 웃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은 또 회사로 가시거나 또 새로운 망년의 자리에 가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야, 나 어제 그 김영곤이 코미디 쇼 보러 갔다 왔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 10중 8구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야, 뭐 들은 얘기 있으면 하나 재밌는 거 하나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딱 해줘야 오늘 우리의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글쎄, 웃긴 웃었는데 그 씨팔 이게 생각나는 게 일수다. 이것만 생각나고. 아니, 밑에 것도 없이 일수도 하면 웃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망신 당하면 여러분 망신 나 망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갑오식기 망신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알려줄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코미디 클럽이라는 걸 처음 들여올 때 그때 이 쇼 흐름상 필요해서 그때 이제 이미테이션 가수를 제가 발굴했는데 그때 이제 발굴된 사람들이 이제 저 조용필, 너훈아, 패튀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웃어내길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집안에 말이죠. 잔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칠순, 팔순 이런 잔치할 적에 마지막 효도 한번 하자 이래갖고 연예인 불러다가 괜히 비싼 돈 주고 쇼하시고 그런 분들 있는데 그럴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저 조용필, 너훈아 다 보내드립니다. 노인네들은 모릅니다. 8순쯤 되면은 눈이 임해져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싸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배가 이제 이렇게 쫙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막 사람 해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따따따따따따 왔는데 줄을 쫙 내려주니까 여자 하나에 남자 10명이 줄 하나씩 잡고 이제 매달렸어요. 쫙 뜨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헬리콥터는 10명밖에는 못 타는 거야. 한 명이 놔야 돼. 아니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장이 한 명은 제발 놓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한 명만 놓으십시오. 거기서 누가 나 다 못한 척하고 그냥 있고. 근데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 하나에 남자 10명인데 여자가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내가 놓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박수치다가 다 던졌다. 사람이 언제부터 웃냐면요. 생후 2개월부터 웃어요. 2개월쯤 되면 엄마랑 눈 맞추고 웃고 까꿍 그러면 빠글빠글 웃고 그래. 그럼 언제까지 웃냐? 이번에 저는 전번에 교황님 돌아가신 거 보고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웃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얼굴 보셨죠? 인자 하시면서 웃고 돌아가셨다. 야 나도 저렇게 죽을 때 웃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웃고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답고 멋있는 일입니까? 그게 어렵죠, 근데. 어느 시체실에.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였습니다. 전부 다 웃고 죽은 거야. 그 형사가 신기해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저 사람은 로또 복권 맞춰보다가요. 하나 맞고, 2개 맞고, 3개 맞고, 4개 맞고, 5개 맞고, 6개 맞는 순간, 우와! 이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웃고 죽었군요. 이 가운데는 뭡니까? 이 사람은 70 먹은 노인인데요. 평생 이게 안 되다가, 비아그라 도알 먹고, 웬 젊은 여자랑 그거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상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죽었군요. 이 끝은 뭡니까? 저 사람은 번개 맞고 죽었습니다. 아니, 번개 맞고 죽었는데 왜 웃고 죽었어요?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았대요. 하여튼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웃고 죽으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무뚝뚝하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끼고, 특히 코미디를 20몇 년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따위 소리를 자꾸 하냐면 우리나라를 잠시 다녀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어때요? 물어보면 의외로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아요. 무뚝뚝해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보일까? 무슨 근거가 있나 조사해보니까 근거가 있더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미술교육과 조용진 교수 논문에 따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길 뭐라고 그럽니까? 미간이야, 미간. 코와 입술 사이 여길 뭐라고 그래? 인중이라고, 인중. 요 미간부터 인중 간의 요 길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동양권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이게 좀 짧대. 이게 짧으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 입 모양이 일자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이게 짧은 관계로 해서 약간 6도가량 양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일부러 웃지 않으면 웃는 얼굴 되기가 힘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얼굴인데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얼굴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얼굴학적으로는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입은 뭐야? 요렇게 된 입이 제일 좋지. 왜? 늘 웃는 것처럼 보여. 누가 이래? 브라질의 호나우딩이요 그 새끼 이러잖아. 축구할 보면 맨날 웃고 있잖아 그 새끼 보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잘 나가고 현대자동차 잘 나가니까 거기 얹혀서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그런 회사한테 의지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50년 후, 100년 후에.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 천년의 조건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에 막 와서 돈 펑펑 쓰고 가게 만드는 관광 한국으로 가야만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솔직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 뉴스에 한국 비치는 거 보면 맨날 데모하는 거, 시위하는 거, 성조기 불태우는 거, 일장기 불태우고 휴전선에 군인들 이러고 서 있는 거, 맨 이런 거를 비춰주니까 우리가 중동 여행 가라고 그러면 괜히 겁나서 안 가듯이 한국 가라고 그러면 괜히 겁나서 한국 안 가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관광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웃지 않는 민족, 무뚝뚝한 민족 이미지를 줘서는 관광은 날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잘 웃는 아주 명랑하고 엔돌핀이 도는 국가 이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에 제가 우리나라 시청각 광장에서 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웃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한번 해가지고 전 세계 외신에 띄워가지고 한국 이렇게 잘 웃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기에 공감하신 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칭 웃자 코리아 국면동 본부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갖고 제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연 끝나고 나가시다가 정말 서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혜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웃음에는 우선 종류별로 보면 위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건 기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한마디 딱 해서 와 웃겨서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타고 가는 그런 순발력, 재치를 얘기하죠. 이렇게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얘기인데, 어느 그룹 회장님이 계셨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러왔대. 재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혹시 내 재산 누리고 들어온 놈은 아닐까? 아니면 멀끔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혹시 이 다음에 내 딸 마음고생 시키는 거 아닐까? 만나자마자 초면에 사람들 앞에서 그랬대. 자네 내가 한마디 하면 묻겠네. 예. 자네 평생 내 딸만을 사랑할 건가?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더래. 다 놀랬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장인 장모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와 웃겠지. 위트 있구만. 재치 있어. 마음에 들어. 결혼해. 이래서 그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승낙받아서 그 양반이 지금 우리나라 큰 그룹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요 자기 운명도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제가 어디 선거원들 구경 갔는데 후보자가 5명 나왔어요. 근데 그날이 투표하는 날이야.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뭘 하나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한마디씩 얘기하고 이제 투표하는 날이야. 근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1번 지하님이 나와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으뜸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손가락을 꺼냅니다. 이렇게 모든 후보 중에서 으뜸인 후보 1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와. 근데 첫 번째 놈이 손가락 갖고 얘기해서 박수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 손가락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2번 지하님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가리킬 때는 전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이렇게 매사가 정확한 후보 2번을 찍으셔야 한다. 그래서 박수가 와. 3번 지하님이 나오죠.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길고 강한 것은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강한 후보 3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와. 5번 지하님이 나오더니 여러분, 약속할 땐 전부 다섯 번째 손가락 꺼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 5번을 찍으셔야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4번 지하님이 나왔는데 난 걱정되더라고. 이게 뭐 개뿔 뭐 할 얘기가 없잖아. 별로 역할이 없잖아. 근데 이놈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여러분, 깨끗한 후보 4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코딱지를 팔 때 새끼손가락으로 파갖고 1번과 2번으로 비벼서 3번으로 튕깁니다. 코딱지가 안 묻는 4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가 되는 거야. 투표하니까 4번 돼버린 거 있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말로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자기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이거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선거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옛날 한때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요, 먼데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후보랑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레이건은 나이가 많고 먼데이는 젊어요. 그게 약점이야. TV처럼 딱 하는데 먼데이 아주 작정을 하고 뭐라고 그랬냐,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레이건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거기서 레이건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약점 삼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웃어. 온 미국 사람들이 웃어. 순간적으로 먼데를 딱 잡으니까 먼데의 얼굴이 뽀르게. 그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그 선거에서 레이건이 압승을 거뒀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해창 후보랑 김대중 후보랑 붙었을 적에 TV 토론에서 그랬어요. 이해창 후보가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김대중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자, 위트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요새 이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게,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내년이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나이가 이제 29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제율자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생겨서 이 치아가 사실 두 개가 잘못돼갖고요. 지금 임플란트인가 한다고 의치를 대놨더니 지금 말하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요새 이게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요, 멀쩡했던 사람들 어디 아픈 데가 있잖아요. 특히 아주머님들 결리고 쑤시고 이럴 텐데, 혹시 오늘 오신 여자분 중에서 자기 몸 상태가 오늘 요새 별로 안 좋으신 분, 어디가 아프거나 쑤시거나 결리거나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그게 안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안 좋으시면 한 번 말씀드려보세요. 괜찮아요? 네. 여기. 예, 어디가? 어깨가 아프세요. 그렇습니다. 자, 어깨가 아프신 아주머님이 지금 왜 그럼 어떻게 하면 어깨가 안 아플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주머님, 저기 이제 위에 한자가 보이시죠? 다 아는 글자일 텐데, 마음에 드는 한자를 4개를 고르시는데 그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불러주세요. 단 요령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순으로 4개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 불러보시죠. 큰 것부터. 8, 6, 3, 네. 자, 어깨가 아프신 아주머님이 8631을 고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3, 6, 8이 되겠죠.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가 되니까 2가 되고 7이 6, 3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거꾸로 써볼게요. 3, 6, 2, 7입니다. 이제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되고 9 되고 8 되고 10, 8, 90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숫자를 4개를 뽑으셨기 때문에 4를 곱하면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4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0 되고
6되고 5되고 43560이 나옵니다. 자, 43560이 처방입니다. 조합하겠습니다. 43560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3560 예, 자지가 득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지 마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일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편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어깨가 아프신 거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예, 일수를 찍어야 된다. 예, 지워주세요. 근데 너무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뭘 골라도 이게 나옵니다. 뭘 골라도 안목을 골라도 이게 나와.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 여자가 아픈 것은 전부 남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여자 아픈 거 전부 남자 책임이다. 그 말인데 여기에 공감하신 분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거는 익살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죠. 코믹이란 뭡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다 그거죠. 보기만 해도 웃긴다. 뚱뚱이와 훌쭉이, 거꾸리와 장다리, 대머리, 무슨 심형래처럼 안 나왔다 뭐 이러는 거. 하여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웃긴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코믹하다 그러죠. 자, 세 번째는 유머라는 게 있습니다. 유머.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머란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유머란 무엇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낸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조크를 했습니다. 솔직히 다소 비아냥거리는 조크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듣고 웃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 조크를 그 조크를 듣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더 싫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웃었지만 오히려 나를 나무라면서 야, 그 대통령한테 좀 심하다 스피기야. 오히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한 발짝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유머의 정신인 거거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잘 웃지 않고 딱 무뚝뚝하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민족처럼 잘 웃고 해악이 넘치고 멋져진 민족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탈춤, 마당놀이, 판소리, 봉이김선달, 김삿갓씨 어디 하나 웃음이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웃긴 얘기 하나 나오면 그냥 시리즈는 그냥 줄줄이 한 300개씩 따로 나오고 최불암 시리즈, 덩다리 시리즈, 사우정 시리즈. 여러분 최불암 시리즈 기억나는 거 이거 재밌지 않아요? 최불암 씨가 이제 밤마다 물건이 시원찮아서 마누라한테 구박당하니까 이덕화 씨를 찾아갔대. 덕화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시기 좀 키우는 방법 없냐?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형님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가지고요 바로 들이대지 마세요. 침대 기둥에 퉁 두 번 때리세요 형님. 그럼 이게 붓거든요. 그걸 들이미세요 형님. 알았어. 그리고 집에 딱 갔대. 근데 마누라가 자고 있더래. 최범 씨가 딱 끝났고 침대 기둥에 퉁 치니까 마누라가 자다가 덕화 왔어? 우리가 웃으면 참 좋다. 이건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좋은데? 엔돌핀이 나온대. 엔돌핀이 뭔데? 아니 이때 좋은 거래. 이제 입센단 말이 잘 모르. 엔돌핀이라는 게 뭐냐? 엔돌핀. 자, 엔돌핀.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 왜 좋으냐? 자, 웃음이 좋은 이유를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웃음이란 우리 몸 안에 내장들이 있죠. 창자, 슬개, 위, 허파, 심장, 가득 있잖아. 이 안에 얘를 운동해야지. 웃음이란 이 내장들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허파에선 공기가 쭉쭉쭉쭉, 심장에선 피가 쭉쭉쭉쭉.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평상시보다 더 복작복작 신나서 일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섹스할 때하고 웃을 때. 근데 섹스는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10번씩 못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웃음으로써 얘들을 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웃을 때 피가 축축축 들어달거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안 웃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야. 내장의 조깅이다. 둘째, 다이어트에 참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 651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고 인상을 쓸 때는 안면 근육만 딸랑 50개가 움직여서 웃어지는데, 아니, 화를 내는 건데, 배를 잡고 웃을 때는 전신 근육 231개가 움직여야만이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은 엄청난 전신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리에 있다가 나가시면 분명히 배가 고프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엄청난 칼로리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웃으면 11칼로리가 소비됩니다. 1분을 배를 잡고 웃잖아. 10분 동안 조깅한 거와 똑같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최고로 있는 다이어트가, 인기 있는 다이어트가 웃음을 이용한 호호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이건 논리가 간단합니다. 요가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건 노동이라는 거야. 웃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쓸데없는 거 하생하지 마시고 자꾸 웃는 거 이거부터 하시다. 세 번째는, 자,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62억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순간 1시간, 2시간 사이에서도 수도 없는 인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사망 원인, 죽는 원인 1위가 뭡니까? 전쟁입니까? 테러입니까? 교통사고입니까? 암이야, 암. 누가 한 번 해도 암은 우린 인간의 사망 원인 1위야, 1위. 이 암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 암 예방에 이 웃음처럼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야. 미국 로마린다 의대 리버크 교수가 실험을 했어. 어떻게 했냐? 암 걸린 사람들 딱 놓고, 오늘부터 항암치료 안 합니다. 내 말 들으세요. 어떻게 했냐? 병원에만 오면 미스터 빈, 채플린 이런 코미디 영화를 막 틀는 거야. 환자들이 병원에만 오면 폐를 잡고 웃는 거야. 이렇게 몇 달 동안 웃겨놓고 몇 달 만에 피를 뽑아보니까 암세포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웃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백혈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백혈구가 늘어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나 세균성 질환에 대항하는 자연살세포, 그걸 의학적으로 NK세포라고 하는데, 이 NK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잡병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누구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안 가죠?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대부분 보면 꽃, 과일, 주스. 그게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환자를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웃겨주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웃긴 얘기 몇 개 가져와서 환자 눕혀놓고 일수다 이러고 웃겨줘. 그게 최고야. 지들 뭐 환자 먹지 못하고 과일 들고 뭐에 질기 잘라먹고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말을 쓰잖아. 엔돌핀. 이게 뭐야? 엔돌핀이 1975년 영국의 에버딘 대학에 한스 코스치 박사가 우리 몸을 신체를 실험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흘러나오는데, 야, 우리 몸 안에 천연 진통제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엔 이거를 엔케팔린이라고 해서 엔케팔린.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와, 신이, 조물주가, 하느님이, 부처님이, 알라신이 우리 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느냐. 우리 몸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흘러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통제 그러면 모르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가량 성능이 뛰어난 엄청난 모르핀인 거야. 와, 체내 모르핀이구나. 체내 모르핀이다. 그래서 이름을 엔돌핀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럼 이 엔돌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엄마가 애 낳을 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환희와 고통이 흥거려고 엄마가 힘을 막 줄 때 엄마 몸에서 엔돌핀이 바다다닥 떨어지니까 솔직히 이따만 군형에서 이따만 애가 나오는 그 고통을 엄마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애기 몸에서도 나오는데 엔돌핀이 나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엔돌핀은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신께서만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만들어냈지 피하고 똑같이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엔돌핀 주사라는 거 봤습니까? 못 만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하고 이 엔돌핀은 건들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엔돌핀이 그 고통을 막아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목 졸려 죽을 때 있잖아요. 목 매달고 죽을 때. 우리는 막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의외로 있잖아요. 엔돌핀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아주 황홀하게 간다네. 근데 그거 느껴보겠다고 맨날 쫄을 수 없잖아. 그럼 이 엔돌핀이 언제 나와, 우리 몸에? 우리가 웃을 때 나와, 웃을 때. 그럼 한 번 나온 엔돌핀이 얼마만큼 없어져? 우리 몸에 5분 정도 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마다 한 번씩 웃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나? 나이 5살, 6살 된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웃어? 400번 웃지. 만화영화만 틀어주면 와 웃고 막 뽀 이러고 와 웃고 막.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웃음이 자꾸 줄어. 나이 40기로하면 하루에 12번 웃고, 나이 50기로하면 하루에 4번인가 4번.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굿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고 살면 저 수많은 병원에 득실되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15번만 웃고 살면 환자가 반을 준대. 근데 뭐가 하게 사는 게 바쁘다고 그걸 안 웃고 살아서 허구날 여기저기 아프고 병만 시달리고 사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것은요,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 되면 보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하하하하 한번 웃는 게 보약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실화입니다. 1999년 홍콩에 있는 어느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임금하다가 안 되니까 파업했는데, 우리같이 막 뛰들어오는 이런 파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무슨 말이야 이게? 안 웃겠다 그 말이지? 생각해봐요. 비행기라는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그럼 손님들이 놀래서, 아니 아가씨 비행기 왜 이래요? 그러면 손님 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복골 복이 아닌가요? 이래봐.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큰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는 간호사는요, 반드시 눈화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왠 줄 알아요? 몇 시간 수술을 받고 환자가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간호사 눈을 보는 거야. 다 이쁘게 하고 웃고 있으면 살았구나 그럴 텐데, 화장도 안 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어봐.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가버리면 돼.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웃음이 없는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 소득에도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이. 자, 보세요. 자, 똑같은 삼성생명 보험판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는 한 달에 1억씩 번, 어떤 아줌마는 카드도 못 막아서 헛말 빚지고 돌아다녀. 파는 물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물론 그 사람의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이 차이겠지. 그 베직한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웃음, 유머 감각, 친화력을 통해서 소득차가 1000배, 10,000배 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벽을 내가 유머나 웃음으로 뚫지 못하면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란 세계적인 마트 있죠. 월마트가 처음에 미국에서 대박이 난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요? 종업원들 윗주머니에 전부 1달러를 꼽아놓고, 이 종업원이 웃지 않고 있으면 빼가십시오.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이거 안 뺏기려고 참 먹고, 손님들은 언제나 종업원이 웃고 있는 친절한 마트, 월마트. 이게 오늘날에 맥힌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9.11 미국 테러 사건 나고 비행기 무섭다고 아무도 안 탈 때, 그러니까 막 유나이티드 같은 항공회사가 막 부도나고 이럴 때, 이 사우스 웨스트는 CEO 허브겔러라는 사람이 꿈을 깼어. 야, 우리 회사는 웃기자, 재밌게 해. 그때부터 승무원 옷도 딱딱하게 제복 안 입히고 청바지 그냥 입히고, 기내방송도 막 내부로 때리고, 담배 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담배 피우실 분은 베란다를 나가서 펴주세요. 이러고 막 웃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만 타면 막 웃어. 그의 유일하게 흑자내는 항공회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이렇게 전 세계가 모든 경영이 이제는 펀 마케팅, 펀 경영으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요즘에 그저 아시겠지만 그 LG텔레콤, 랄랄라 아주 웃음을 나의 포인트로 광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맥힌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들 제가 몇 분 압니다.
우림건설의 그 시명섭 사장님, 또 르메이엘의 정경태 회장님, 또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 이동호 사장님, 이런 분들은요, 저한테 전화해서 개그를 저한테 알려줘요.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그분들은 유머에 아주 어지간한 유머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조크하고 유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이죠, 회사 회의할 때도 조크를 하나씩 먼저 한대. 그렇게 하는 오너가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인도란 나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인도란 나라 저 한번 딱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면 알지만 아직은 우리한테 안 되죠. 어째 못 살고, 그리고 우선 나라가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어디 침 뱉을 데가 없어. 근데 인도란 나라에 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겁나게 높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도란 나라는 요즘에 이 마단 카타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해서 웃음 클럽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아침 7시, 8시 되면 동네 사람들이 쭉 모여. 무슨 우리 조기 축구 하듯이 모여가지고, 자, 다 모였지? 자, 시작! 그러면 한 20분 막 웃어. 땡! 이제 회사가 이제. 이런 웃음 클럽이 300여 개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건 없고 배는 고파도 아침 저녁 웃으니까 난 행복하다고 믿어.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배가 부르고 잘 사는데도 왜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놈이 줄 서 있고 한강다리마다 짚고 서 있어야 돼? 웃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희망입니다. 웃음을 잃었다는 뜻은 희망을 포기했다 이 말이거든. 왜 희망을 버려?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희망은 살아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80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73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 태어난 여자는 누구나 원튼 원치 않든 7년은 혼자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마지막 희망이 그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70 먹은 할머니가 다 그 할머니처럼 보이지. 80 먹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또 이쁜 할머니가 있고 아닌 할머니가 있어. 할아버지는 가려요. 되게 가려. 작년에 그 얘기 들으셨죠? 저기 저 양재천 가면 왜 조깅 코스 잘 해놨잖아. 거기 왜 60 먹은 할머니가 아침마다 조깅을 했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뛰더래.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렇게 있다 소리인지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물도 따라주고 땀도 닦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정이 들어갖고 두 양반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 할아버지가 100억을 남기고 죽었어. 할머니가 아직 뛰다가 그냥 재버려버렸어요. 이게 조선일보에 기사를 나는 바람에 지금 가면 할머니들 많이 뜁니다. 난리 할머니밖에 없어 거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 다 살아있는데 왜 벌써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70평생을 산다고 하잖아 보통. 이 70평생을 산다고 계산하면 이걸 시간적으로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23년 잡니다. 우리가 다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죠? 23년이나 자가. 먹고 살겠다고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26년이래. 화장실에 앉아있는 게 1년 앉아있어. 여자들 거울 보고 화장하는 게 1년 반 거울 보고 화장해. 뭐 타지?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뭐 택시 타든 뭐 타죠. 평생에 6년 뭘 타. 어떤 새끼 안 와서 기다리는 게 3년 기다려. 그럼 이 중요한 웃음은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주냐? 하루에 10번 운다고 계산하니까 평생을 통해서 40일 웃어. 40일. 아니 똥을 1씩 누면서 이 중요한 웃음은 왜 40일밖에 안 웃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웃음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보다 10배는 더 웃고 살아야 돼. 설사 남들이 볼 때 저 약간 맛이 갔나 봐. 애가 조금 이상해졌어. 애가 그럴 소리를 들을 망정 더 웃고 살아야 돼.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내가 좀 웃음이 부족했구나 생각되면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그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속이 아닌데 웃음도 나와야 울지. 여러분, 신은 공평합니다. 신은 말이죠, 인간이 가져야 할 행복이 10개가 다라면 어느 한 인간한테도 10개 다 안 줍니다. 어디서 빼도 3개, 4개 빼고 6개만 주고 6개만 주지. 세상에 10개 다 줘갖고 다 받고 태어나서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간 놈이 있으면 한 명만 예를 들어봐. 어떤 놈이 있어? 그런 놈이. 우리가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님 돈은 많아서 우리가 부러워했지만 그 양반들도 살아생전에 다 머리 치진나고 자식을 앞세우든 뭐하든 이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죽었지. 언제 마냥 좋기만 했어. 우리가 이수인 장군 지금은 민족의 성공 어쩌고 하지만 그 양반들 살아생전에 씹혀갖고 귀향가고 깜빵가고 다 그러고 살았어. 신은 공평합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하지. 난 이번에 교황님 도와주는 거 보고 또 한 번 느꼈지. 신은 공평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안 높으나 때 되면 딱 보내지. 만약에 신이 미쳐갖고 있는 놈은 안 보내고 없는 놈은 맨날 보내면 그 열받은 눈 감겠어 솔직히? 교황이라고 그래서 너 나하고 친하지? 넌 한 200년 살아.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을 텐데 교황이든 뭐든 그냥 때 되면 딱 보낸단 말이야. 그렇게 신은 공평해. 그러니까 신은 누구에게나 선하게 빼. 근데 마치 자기만 뺀 줄 알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솔직히 인기 가수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는 강원래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합니까? 그도 지금 웃고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웃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재벌 2세 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거 물려받았는데 그 스키장 자동차 회사 다 날린 그 재벌 2세보다 여러분이 더 불행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가다가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무속 출마 딱 개박살 나가지고 엉망진창돼서 저도 한때 죽으려고 내가 자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혓기 물고 내가 줄에다 실패해서 내가 혀가 짧았어 내가. 여러분, 강원래 씨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원래 씨.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아니 정말로 아주 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동생인데 그리고 이 저 선배가 공연한다고 이렇게 또 와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준다고 이렇게 정말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물도 좋고. 네. 김용문 선배님이 뭐 웃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옆에서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웃음을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김용문 선배님 얘기 하니까 갑자기 또 병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없다라는 얘기 듣고 막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는 처음에 이제 강원래 너는 죽을 때까지 못 걷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설마 했어요. 근데 그 설마란 얘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부정도 많이 했었고 분노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제 마음 자신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밥을 줘도 밥도 안 먹고 뭐 힘내란 얘기 들어도 막 짜증만 났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병원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저한테 제 병실로 와가지고 사인을 받겠다고.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아주머니셨는데 좀 극성이었어요. 강원래 사인해달라고 사인 종이를 한 20장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조카들 해줘야 되고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병실에는 저하고 그 아주머니밖에 없었는데 아주머니 제가 가수로 보이세요? 당연하지. 클론의 강원래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 강원래 아니니까 저리 꺼지라고. 나 죽을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되는 몸인데
아주머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로밖에 안 보이냐고 저리 꺼지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래 사인 받아야 된다. 저리 가세요. 그럼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세상 사는 게.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막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자식아 이거 불쌍한 새끼 네가 그따위 정신상태로 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꼴 난 거야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저는 뭐 밤에 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소리 없이 많이 울었죠. 울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 한번 웃어주고 그냥 사인만 해줬어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좀 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원래 이 새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밝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한 아주머니께서 사인을 받으려고 또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주머니 뭐 막 하다가 꽁다리 잡아는 힘내겠습니다. 뭐 또 따님 이름이 뭐예요? 막 그러면서 신나게 사인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야 저놈의 자식 저 지경이 돼서라도 저렇게 밝게 사는구나. 정말 멋지다. 역시 클론의 강올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죠. 야 무조건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을 되찾아가지고 송이 앞에서도 웃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웃고 여러분들 앞에서 웃어가지고 이렇게 내 사랑 송이란 노래로 다시 복귀를 했고 오늘 이 자리 김용원 선배님 콘서트에 축하를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한 해가 가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밝게 웃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꽁다리 잡아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원래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정말 언제나, 감동적인 우리 동생 강원래. 저는 누구보다도 제 직업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걸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직업이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렇잖아요. 하여튼 연예인도 인간이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다 쳐봐. 근데 자식이 죽은 가수가 노래를 쫙 부르면 그 노래에 그 감정이 살아난다고 박수가 더 나오고 그렇죠. 탤런트가 자식이 죽었는데 연기를 막 우는 연기를 해봐. 이야 실제 같아 이러면서 막 박수 쳐줘. 근데 우리 코미디언은 자식이 죽었는데 웃겨봐. 저 새끼 뭐하게 저렇게 죽을까? 저 철딱스러운 새끼 이러면서 찌찌거리고 동정을 받기 쓰기 때문에 우리 직업은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직업이 이제 그런 우리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딜 가냐면 여기 현대 아산병원 6층에 가끔 갑니다. 거기 가면요 6층 한 층이 전부 백혈병 걸린 애들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생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5살, 6살짜리가 머리 빡빡하고 막 여기저기 주사위 꽂고 막. 근데 걔들이 나를 압니까? 내가 왕년에 무슨 코미디언이다 이걸 애들은 모르죠. 단 내가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는 아저씨다. 그건 알아요. 내가 가잖아요. 엄마 아빠 지나가면 내 손 딱 잡고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달랍니다. 지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지 엄마가 아버지가 지 때문에 그리 된 줄 다 압니다. 살겠다고 눈이 땡글땡글. 그런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면 난 자살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도요. 가끔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실 때 그런 시설에 한 번씩 가보세요.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이런 데 가서 그 애들하고 몇 시간만 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사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신의 축복이고 부모에게 감사드릴 일인가를 여러분은 알게 되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가 감사함을 느낄 때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연말에 불이웃돕기 한다고 그러고 타이틀 걸고 공연합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공연이 안 돼서 망하면 애들 못 도와요. 그래서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이번 공연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2,500만 원을 백혈병 소아협회에다가 기탁하고 이 공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공연이 엔돌핀 콘서트 4번째 작품입니다. 처음에 1탄 여부가 있겠습니다. 2탄 애드는가 3탄 아담과 이브는 3가지 공연 이렇게 했던 것을 실황으로 CD나 테이프로 만들어서 그대로 떠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서 팔았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로 팔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통사고 많이 줄였습니다. 졸려 죽는 줄 알았는데 김영호 씨 테이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웃다가 부산까지 광주까지 갔습니다.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테이프나 CD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나가시다가 하나씩 사주시면 그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이 무대가 참 생소할 겁니다. 이게 뭐 연극이야, 이게 뭐 콘서트야, 뭐야, 딸랑 칠판 하나 놓고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스탠딩 코미디 이것이 분명코 우리 한국 코미디의 미래영이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에디 머피, 짐 캐리, 로비 윌리엄스 등등 수도 없는 코미디언들이 전부 스탠딩 코미디언 출신들. 미국은 그런 친구들이 되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밖에 이런 공연을 안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탠딩 코미디에 더 관심 가져주면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여러분들 웃기겠다고 텔레비전 출연하고 스탠딩 코미디 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밤마다 추적 60분 그것이 하고 싶다. 맹 사익고 돈놈 새끼들 얘기만 듣다가 꿈자가 두둥둥 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코미디 보면서 웃다가 잠이 드시면 푹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나이 좀 드셔가지고 요새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시면서 왜 애들 웃는데 난 안 웃길까? 그리고 막 머리 지진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웃기기에는 이 스탠딩 코미디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 가질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영건이가 2시간에 걸쳐서 수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그 순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분만 끝없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자 2층, 3층도 자, 제 구령에 맞춰서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 더 큰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웃겠습니다. 시작! 이렇게만 사시면 여러분 100년